문제달인 신혜순입니다. 20년도 1, 2회 통합 제2과목 직업심리학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1번 다음은 홀랜드의 어떤 직업 환경에 관한 설명인가? 홀랜드는 개인과 그 개인 특성에 맞춤한 직업 환경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 6가지 개인적 성격과 직업 환경이 무엇이냐? 바로 현탐의사진관 1, 2차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온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현탐의사진관,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귀에 따가 뚫어뚫었다. 이 중에서 노동자, 농부, 트럭 운전수, 목수, 중장비, 운전공 등은 딱 직업만 봐도 알 수 있겠죠. 현실적 환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22번 크럼블츠의 사회학습 이론에서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요 2차 실기시험에도 출제된 바가 있었던 것이에요. 크럼블츠는 사회학습 이론에서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4개를 제시했어요. 그게 바로 유한학과예요.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환경 조건과 사건, 학습 경험, 그리고 과제 접근 기술 요 4개예요. 4개 다 들어가 있죠. 4번이 이렇게 딱 답이 되고요. 이 내용을 유한학과를 쓰시고 거기에 걸맞는 내용까지 쓰는 문제가 나왔었으니까 내용까지 2차 대비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23번 다음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관리 전략. 스트레스 관리 전략은 우리 21년도에서 한번 했었죠. 스트레스 관리 전략은 1차, 2차, 3차 이렇게 있다고 했었어요. 1차적 관리 전략은 다른 말로 출처 지향적 관리 전략이라고 해요. 조직 수준의 관리 전략이고요. 직무 재설계, 직무 확대 등이 해당되어져요. 2차적 스트레스 관리 전략은 반응 지향적 관리라고 하는데 개인 수준의 관리 전략으로서 이완 훈련, 신체적 정서적 배출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 3차적 관리 전략은 증후 지향적 관리라고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각종 부정적인 결과들을 치료하는 것이에요. 심리치료나 약물치료 같은 것이죠. 여기서는 지금 은행원들이 대기표 나와 있죠. 스트레스 나오는 그 원인 출처를 제거하는 것이니까 출처 지향적 관리 전략이고 1차적 스트레스 관리 전략이며 조직 수준의 관리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24번 인간의 진로 발달 단계를 성탐, 확률세 이렇게 했죠. 성탐, 확률세 2차 시험에도 엄청 많이 나왔던 것이에요. 진로 발달 이론 학자 중에 대표적인 바로 이 수포의 진로 발달 단계예요. 성탐, 확률세,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는 이 2차 실기시험 대비 잘 해두시고요. 성장기의 하위 단계 환흥능,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 탐색기의 하위 단계 잠전시, 잠전기, 전환기, 시행기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1번의 긴즈버그는 진로 발달 단계를 환상기, 그리고 이 잠정기, 현실기 요 셋으로 나눴었고요. 요 현실기의 하위 단계가 바로 탐구특이라고 해서 2차 실기에 출제된 바가 있었어요. 에릭스는 우리가 그것만 일단 알아두라고 했었죠. 에릭스는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와 위기에서 신자는 죽은 자인가 친생자인가 이렇게 외우더라고 했었어요. 신자는 죽은 자인가 친생자인가 일단 요것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에릭슨에 대해서 단독적으로 문제 나온 게 있으니까 그때 처리를 해볼게요. 슈퍼 성탐 확률세 됐고요. 3번 정답이고 갓프레드스는 벌써 남성미가 풀풀 풍긴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심성사내 이렇게 했었어요. 힘과 크기 지향성, 성역할 지향성, 사회적 가치 지향성,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 25번 직무 분석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2차 실기시험에서
직무 분석 방법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직무 분석 방법 세 가지 어떻게 쓸 것이냐? 이 첫 번째로 직무 분석 방법을 이렇게 나눠요. 뭐냐면 최초 분석법, 비교 확인법, 대입헌법. 우리 교재 뒤편에 보시면 꿰뚫어 보게 나와 있을 거예요. 최초 분석법, 비교 확인법, 대입헌법 이렇게 세 가지 직무 분석을 크게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최초 분석법이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쓰는 것도 가능해요. 면접법, 관찰법, 체험법, 그리고 설문지법, 녹화법, 중요사건 기법, 그리고 작업일지법. 우리 흔히 이렇게 6개만 하는데 작업일지도 추가해서 7개 정도 알아두실 수도 있겠죠. 이 면관체 설록중 중에서 3개를 쓰고 설명해도 직무 분석 방법이니까 어차피 맞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직무 분석 방법은 크게 최비대, 최초 분석법, 비교 확인법, 대입헌법으로 나눌 수도 있고 최초 분석법 7개 중에서 3개를 갖다 쓰셔도 되는 것이에요. 1번에 관찰법은 실제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찰함으로써 맞죠? 이거는 정신적인 활동까지 알아볼 수 있다. 작업하는 것을 관찰해서 그 작업자의 정신적인 활동까지 알아볼 수는 없겠죠? 2번에 면접법을 사용하려면 면접의 목적은 미리 알려주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좀 편안한 마음을 볼 수 있겠죠? 2번 맞는 거고. 설문조사법은 많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게 커다란 장점이에요. 4번에 작업일지법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업무 담당자가 직접 작성하므로 이 정해진 양식에 따라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밖에 알 수가 없고 업무 담당자의 그 주관성에 개입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26번 조직 구성원에게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게 한다. 이것만 봐도 딱 알 수 있겠죠.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게 한다는 얘기는 이 다양한 직무를 로테이션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무 순환. 이게 2번이 딱 답으로 나오겠네요. 잡 로테이션이니까. 여하튼 지금 우리가 이 문제가 경력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가 21년도부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알아두시면 그냥 답 얻는 거란 말이에요. 경력개발 프로그램은 우리가 이렇게 외웠죠. 자개정종종 그냥 잠꼬대 하듯이 자개정종종 이렇게 외워두세요. 그러면 자기평가 도구, 개인 상담, 정보 제공, 종업원 평가, 종업원 능력개발 또는 종업원 역량개발 이렇게 한다고 했었죠. 자기평가 도구는 경력 워크숍과 경력 연습 책자, 개인 상담은 개인 상담이고 정보 제공은 사내 공모제, 기술 목록, 경력 자원기간, 사기경이에요. 종업원 평가는 평가 기간, 심리, 검사, 조기, 발탁제, 평심조예요. 종업원 능력개발, 종업원 역량개발은 훈련 프로그램, 후견인 프로그램, 직무순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답은 직무순환 이미 대본에 나왔죠. 27번 진로 발달에서 맥락 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가 하는 일은 왜 맥락이 없냐? 네가 하는 말은 왜 맥락이 없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일단 맥락주의 1번에 행위는 맥락주의의 주요 관심 대상이다. 네가 하는 행동은 왜 이렇게 맥락이 없냐? 이렇게 알아주면 편할 것 같고요. 2번에 개인보다는 환경의 영향을 강조한다 했는데 아니에요.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거예요.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우리 수포의 진로 발달 이론에서도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고 했었어요. 3번에 보시면 행위는 인지적, 사회적으로 결정되면 일상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다. 좋은 내용이니까 잘 이렇게 숙지해 두세요. 4번 진로 연구와 진로 상담에 대한 맥락상의 행위 설명을 확립하기 위하여 고안된 방법이다. 역시 좋은 내용이에요. 28번 직업 적응 이론이요.
롭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과 관련해서 개발된 검사 도구가 아닌 것은 MIQ, 미네소타 중요도 질문지, JDQ는 MJDQ라고도 해요. 미네소타 직무기술 질문지, MSQ, 미네소타 직무 만족 질문지예요. 요 세 개가 직업 적응 이론과 관련하여 개발된 검사 도구고요. 2차 실기 시험에서 직업 적응 이론과 관련하여 개발된 검사 도구 3개를 쓰시면 딱 나온 바 있어요. 이게 6점짜리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4번에 CMI는 크라이티스가 제시한 진로 성숙도 검사예요. 머튜어리티라고 이렇게 딱 나와있죠. 성숙도요. 그래서 진로 성숙도 검사 크라이티스가 주장한 내용이기 때문에 4번이 이렇게 틀렸네요. 29번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신체 변화 상식적이죠. 1번 호흡과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도 높아져도 그렇겠죠. 부신선과 부신피리를 자극해서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을 생성한다 좋고요. 3번에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된다 아니에요. 부교감 신경계가 아니라 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어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4번에 부신피질 호르몬인 코티졸이 분비된다. 우리 29번 교재에 보시면 콕 집어 해설에 스트레스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있죠. 그래서 답 찾으면 3번이 되는데요. 스트레스에 관련된 문제는 한두 문제 이상 매년 매회 나오는 것이에요. 그만큼 현대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래요.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거 거의 생물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이네요. 30번 로의 직업 분류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좋은 문제 나왔는데요. 로에 대해서 1번에 1의 세계를 8가지 장과 6가지 수준으로 구성된 2차원의 체계를 조직했다. 1의 세계, 1을요 8가지 장, 요거는 서비 단기 5과의 1 이런 거죠. 서비 단기 5과의 1, 서비스, 비즈니스, 단체직, 기술직, 5개 활동직, 과학직, 예능직, 일반 문화직 해서 서비 단기 5과의 1 이렇고요. 6가지 수준 쓰는 것이 2차 시험에 실기에 나온 바 있었어요. 고급 전문 관리, 중급 전문 관리, 준전문 관리, 숙련, 반숙련, 비숙련 이렇게요. 그래서 이 로의 이런 그 직업 수준에서는요 1단계를 가장 높이 봐요. 1단계를 가장 높이 보고요. 지금 4번에 나왔네요. 수준 1이 가장 낮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수준 1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리고 수준 6이 지금 수준 6이 가장 낮은 거에 이렇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NCS에서는 1수준에서 8수준까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1수준이 가장 높고 그리고 8수준이 이렇게 가장 낮은 그래서 우리나라 NCS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요. 여하튼 그래서 1번 맞는 내용이고요. 2번에 원주상의 순서대로 8가지 장은 여기 서비 단계 나와 있네요. 서비스 사업상 접촉이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서비 단체직이 조직이에요. 그래서 서비 단기 5과의 1 이렇게 했고요. 서비스 장 사람 지향적이겠죠. 교육, 사회봉사, 임상, 심리 및 의술이 포함되어진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6가지 수준은 수준 1이 가장 높고 수준 6이 가장 낮다. 이 1수준에서 6수준 쓰는 거 2차 실기에 나왔다고 했었어요. 31번 타당도요. 타당도는 정확도를 나타낸다고 했었죠. 타당도의 종류 안내 구준이라고 했었어요. 안내 구준에서 안면 타당도는 안면만 지키는 것이니까 문제 타당성은 일반인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 타당도가 이게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성 타당도는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 요인 분석으로 나눠준다고 했었고요. 이 준거 타당도는 동시 타당도, 공인 타당도라고도 하고요. 예언 타당도, 예측 타당도라고 이렇게 둘로 이렇게 나눠진다. 타당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꺼운 이론서 굳이 보면서 고민하지 마시고 기출해서 이렇게 쫙 정리해서 보시면 뭐 직업상담소 시험 가뿐하게 붙는 것이에요. 1번에 안면 타당도는 전문가가 아예 틀렸잖아요. 안면만 익히는 건데 전문가까지 필요해요. 2번 검사의 신뢰도는 타당도 개수에 크게 영향을 준다 좋고요. 구성 타당도 요인 분석 아까 수변류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인 분석 방법이 있고요. 예언 타당도는 타당도를 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예언 타당도가 뭐냐면 입사 시험 성적이 좋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 나중에 그 직업에 들어갔어서 근무 성적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 이 입사 시험은 해당 입사 시험은 예언 타당 높은 거죠. 시험을 잘 봐서 합격했어. 근데 이 사람이 근무하는 분이 근무 성적도 높아. 그러면 그 해당 입사 시험의 타당도는 높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근무하고 근무 성적까지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1번 일단 틀렸고요. 32번. 직무에 대한 하위 개념 중 특정 목적을 하위 개념이요.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작업 활동 직무 분석의 가장 작은 단위는 과제예요. 단편적으로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1. 과제, 작업 같은 얘기예요. 일이나 과제 그리고 작업 이런 같은 얘기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1번, 4번 별로 의미가 없는데요. 이 직이라는 거는 이 의미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직위는 어떤 조직이건 작업자의 수만큼 직위가 존재한다. 작업자의 수만큼 직위가 존재한다라는 이 문구를 잘 알아두세요.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32번 일단 답은 2번이에요. 33번 직업 선택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상식에 이런 걸 아무 지식 몰라도 그냥 한글만 띄면 맞출 수 있어요. 1번 보세요. 직업에 대해 정확한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직업을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말이 되고 싶지 않고요. 성년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릴 때 경험은 영향력이 안 있죠. 3번에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환경에 영향 관련이 아니잖아요. 아니 4번 정답이네. 일생 동안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기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34번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일반 직업 적성 검사 GATB예요. GATB 이렇게 측정하는 영역이 아닌 것은 제가 오른쪽에 제가 표를 미리 갖다 놨죠. 뒤에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빨리 두 번째가 나왔는데 한 세 번 정도만 해두시면 뭐 외우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GTB에서 측정하는 영역은 9가지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 4호자 암기법으로 이렇게 외웠었죠. 지언, 수사, 공용운, 손손 다시 한번 지언, 수사, 공용운, 손손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시험 붙어서 자격증 따는 게 목적이니까 따라 해보세요. 어차피 따라하기 싫어도요. 나중에 혼자서 이 샤워 하시다가 순간적으로 튀어나온다니까요. 지언수사 공영운손손 이렇게 따라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유치하다가 유치하게 그건 뭐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하는 거 재밌게 하자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5개의 하위 검사가 이렇게 15개의 하위 검사가 여기 있다고 했었어요. 이렇게 15개가. 그 중에 9가지 적성 요인 바로 이게 지연수사 공용운선선이고요. 12개 검사 중에서 11개는 지필이에요. 종이 시험이에요. 그리고 4개가 기구 검사. 그럼 측정 방식은 이거 다 외웠죠? 15개 지필, 4개 기구 검사. 측정 영역 이거 다 외웠잖아요. 지금 지연수사 공용운선선. 이제 하위 검사랑 측정 영역이랑 매치시키면 돼요. 요거 같이 묶어줘. 형태지가 이렇게 같으니까요. 그래서 기구 형태 대조 검사 딱 하면 두 개 묶어서 형태지가 되고요. 명칭 비교 검사 명칭 사무지가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표종을 한꺼번에 묶어요. 이렇게 타점 속도 검사 표식 검사 총선 기입 검사
사표 좋은 운동 반응이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고, 평면도 검사는 공간 판단력, 평면도니까 공간 판단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입체 공간 어휘 검사, 산수 추리 검사, 이건 이렇게 외웠잖아. 이 뭐 산수 하면 마치 중국어 같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옛날에 이 떼놈들은 속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했으니까, 아, 두 개씩 갖고 있구나, 두 마음을 품고 있구나. 지능이 공통적이고 입체 공간이니까 역시 공간적성이겠죠? 어휘니까 언어고, 산수 수리 쉽게 되잖아. 이 뭐 산수 이렇게. 그 다음에 개수 검사, 숫자 들어가니까 수리 능력이겠죠? 그 다음에 환치, 회전, 손목 돌려, 손의 재치, 조립, 분해, 손가락 재치 다 외웠네요. 이렇게 외우는 게 까마득해 보여도 순간적으로 다 외워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일반 직업 적성 검사가 측정하는 영역이 아닌 거 상황 판단력, 답이 맨날 나오면 상황 판단력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갖다 딱 맞춰 버리는 거죠. 35번. 특성 요인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이냐? 특성 요인 이론은요, 심리, 무조건 검사랑 이런 객관적인 수단,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내담자의 정서적 요인보다는 심리, 검사나 객관적인 수단을 통해서 내담자의 능력 등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이렇게 답으로 딱 나와 버려요. 36번. 셀리에가 제시한 스트레스 반응 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이거 많이 나왔던 것이잖아요. 경고, 저항, 소진 또는 소진 대신에 탈진이라고도 했었죠. 이 스트레스에 관한 문제가 또 나온 거잖아요. 이거. 경고, 저항, 소진 또는 탈진. 4번이 답이에요. 번아웃이라고 하죠. 37번. 기초 통계치 중 명명척도로 측정된 자료에서는 파악할 수 없고, 서열 척도 이상의 척도로 측정된 자료에서는 파악할 수 있는 거. 척도는 일단 크게 네 가지예요. 이렇게 명명척도 또는 명목척도라고 돼요. 20년도 주관식 시험에 나왔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서열척도, 순위가 있는 거요. 그 다음에 등급으로 되어 있는 등간척도, 그 다음에 비율척도, 명서, 등비, 명명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4개로 나눴거든요. 이 4개로 나누는데요. 서열척도, 서열이 있어야지만 파악할 수 있는 건 1번 중앙값이에요. 중앙에 가운데 있는지 위치, 가운데 있는 값이 중앙값인데, 가운데 있는지 알려면 서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중앙치는 서열 척도 이상의 척도로 측정된 자료에서만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최빈값은 빈도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인데, 얘는 명명척도만 있으면 명명척도 이상만 되면 해결이 되고요. 표준 편차나 평균은요, 얘는 등간 척도 이상에서만 측정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1번 일단 간단하게 이것만 일단 외워두세요. 38번. 경력 진단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경력 결정 검사 CDS는 경력 관련 의사결정 실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발됐다. 맞는 내용이니까 그대로 알아두시고요. 이 개발자가 50호라는 인물이에요. 2번에 개인 직업검사 MBS는 직업 정체성 형성 여부와 그리고 지금 4번에 나와 있어요. 직업 선택에 필요한 정보 및 환경, 개인적 장애가 무엇인지까지도 알려주는 것이 MBS예요. 그리고 이 경력 개발 검사 CDI는 이 슈퍼가 개발한 건데, 경력 관련 의사 결정에 대한 참여 준비들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1, 2, 3번이 모두 맞네요. 근데 4번에 경력 태도 검사 CBI라는 거는 크롬볼츠가 개발한 것이에요. 이 CBI는 그 개인의 가치관이라든지 자아, 인식, 세계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 크롬볼츠가 개발한 검사이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는 내용이에요. 39번에 다음 중 동일한 검사를 동일한 피검자 집단에 일정 시간을 간격을 두고 두 번 실시했다. 이거 신뢰도 측정 방법 중에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 많이 했었었죠. 검사, 재검사 신뢰도 동일한 검사를 동일한 피검자 집단에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 실시.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시험에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하면 이거 그대로 문제 나오면 그대로 쓰면 되는 것이야. 동일한 검사를 동일한 피검자 집단에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 실시해서 얻은 두 검사 점수의 상관계수에 의해서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쓰면 가장 완벽한 답이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 동형검사 신뢰도는 동일한 수검자에게, 그러니까 동일한 피검자와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수검자에게 검사, 재검사는 동일한 검사를 두 번 보는 거지만 동형검사 신뢰도는 동일한 수검자에게 첫 번째 실시한 검사와 동일한 유형, 똑같은 시험이 아니라 유형만 비슷한 거예요. 동일한 유형의 검사를 실시해서 두 검사 점수의 상관계수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게 동형 검사 신뢰도라는 사실이에요. 반분 검사 신뢰도는 어떤 집단에게 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의 문항을 동형이 되도록 두 개의 검사는 나눈 다음에 두 점수의 상관계수를 비교하는 게 반분 검사 신뢰도고요.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 또는 문항 내적 합치도라고도 하는데, 이 검사는 한 검사 내의 개개의 문항들을 독립된 검사를 보고 문항들 간의 일관성이나 합치성을 신뢰도로 규정하는 것.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니까 결국 문제는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 총 5가지가 있는데 여기선 채점장한 신뢰도는 빠져있죠. 일단 이 4개를 집중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래요. 40번. 다음은 질적 측정 도구 중 무엇에 해당되는가? 질적 측정 도구는요, 자기 효능감 척도, 그리고 카드 분류, 직업 카드 분류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제노그램은 직업 가계도예요. 그리고 역할놀이, 역할극, 이렇게 4개가 바로 질적 측정 도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족 치료에 활용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 기본적으로 경력 3사실 내담자의 가족이나 선조들의 직업 특징에 대한 시각적 표성을 얻기 위해 도표를 만드는 것, 이게 무엇이냐? 직업 가계도겠죠. 제노그램이란 말이에요. 3번 정답이 되네요. 강연이랑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